안녕하세요. 성장코치 희망수식가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니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오늘은 퇴직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과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H사 퇴직 예정자 1:1 컨설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함께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요. 40년 넘게 정해진 규칙과 일과에 따라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마치 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주체적으로 정보를 찾고 계획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그 충격과 부정적 감정은 매우 크죠. 가장 많이 느끼는 정서가 분노, 당혹감, 아쉬움, 심각한 경우에는 공황 장애를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은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큰 시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은 자식의 사망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부모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4번째로 큰 고통과 충격이 바로 실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직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생에 많은 시간을 보낸 개인에게는 생애 사건 중 4번째로 아주 큰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겠죠.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분노의 5단계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심리적 충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단이나 결과가 있었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적 상태를 바로 부정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나인지.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원망이 생기게 되게 되죠. 3번째로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신과의 또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4번째로는 슬퍼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우울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너무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수용하고 다운되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번째로는 수용입니다.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평화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수용의 단계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일이 곧 나 자신이었고 또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은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존재감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속상한 감정, 화난 감정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버겁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세요. 오랜 동안 수고한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일상의 재구조화입니다. 스스로 할 일을 만들고 또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퇴직 전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많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활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집 밖에 다양한 요즘 훈련 과정도 있고 문화적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일상의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번째로는 취미 활동입니다. 신중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직 중에 이 취미를 잘 포트폴리오화해서 가꾸는 분들이 중장년의 삶을 즐겁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부자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아시는 분은 퇴직 후에 악기 하나쯤 다루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기타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신 거죠. 그 활동을 하면서 너무 즐겁다. 정말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타를 치는 동안 일단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연주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성취감과 그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에 많은 활력과 원동력이 생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악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다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느낌도 즐겁잖아요. 아내가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아내가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해 주신 거예요. 기타로 반주해 주니까 아내가 좋아한다라는 거죠. 같은 취미를 공유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도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 또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대화들을 할 수가 있죠. 관계도 돈독해지고 사랑받는 남편으로, 최고의 남편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리 회원들과 연습 후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아마추어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회원들과 버스킹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고 해요. 자, 세 번째로는 재취업 준비 활동입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 등이 바로 재취업 준비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퇴직이 당장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일의 종류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중심의 재취업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재취업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세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입니다. 내가 예전에 연봉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 반토막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이런 고민을 갖게 되고 선뜻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리셋돼야 됩니다. 새로운 리셋된 상황에서 다시 하나하나 밟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은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가 세상에 많이 받아왔고 세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가진 많은 달란트와 재능과 이런 자원을 후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 베풀면서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재취업의 기회들이 감사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퇴직 후에 느끼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충격, 그것이 결코 가볍고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극복을 위해서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3가지. 첫 번째, 일상의 재구조화. 두 번째로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취미 부자, 취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삶의 활력을, 즐거움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재취업 준비에 대한 활동을 계획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수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